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에서 11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지문인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복잡하진 않아서.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서 이 단위가 블록입니다. 블록.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걸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고,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를 노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개념이 블록 나왔고 체인이 나왔고 이렇게 연결된 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 대의 컴퓨터에 여기도 이렇게 저장한다 했지? 근데 이 저장되는 컴퓨터를 노드, 얘도 노드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지금 새로 생성된 블록은 노드들의 전파가 된다. 이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증한다. 검증이 끝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승인이 완료된 블록은 블록체인에 연결되고 이 블록체인은 노드들에 저장된다.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 증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노드에 저장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해서 코인들이 보통 이런 기술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금융권에 대한 도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공개형과 비공개형이 있대. 우선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비공개니까 노드 수에 제한이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방금 여기서 얘기했었죠. 따라서 비공개형은 승인 과정에 걸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내기가 좋죠. 비공개형과 공개형의 비교.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 때문에 써먹기가 좋은 거지.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 연결이 끊어진다.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즉,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무결성이 높다. 그치? 요게 가장 핵심이지. 블록체인은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연결 관계가 굉장히 크겠지. 근데 얘를 바꿔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그치, 연결이 끊겨버려. 그러니까 변경되기가 어렵지. 그게 무결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 보안성, 두 번째, 탈중앙성, 세 번째, 확장성이다. 요 개념 가지고 시험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안성이라는 건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무단 변경이 어려운가? 아까 무결성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포함하면 네 가지가 지금 설명이 다 되겠지.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탈중앙성은 승인 과정에 다수의 노드들이 참여하고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다. 특정 노드가 승인 과정을 주도해버리는 게 중앙성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에 밀집되어 있고 이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근데 얘는 탈중앙이 됐지. 왜?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각각이 다 저장이 되잖아. 그래서 이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노드 수가 많아지면 탈중앙성은 높아지겠지.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확장성.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할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드가 많아지는 게 확장성이야. 근데 확장됐어도 뭐가 돼야 돼? 서비스 유지가 가능해야 돼. 성능이 그대로 유지돼야 돼. 그래서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가. 생각을 해봐. 노드 수가 2개일 때랑 처리 속도가 3개일 때 처리 속도가 같을까? 같을 수가 없겠지. 3개가 느려지겠지. 그럼 더 많아지면 더 느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성능이 저하되는 거야. 근데 확장성이 높다는 건 얘네가 증가를 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이야. 노드 수가 감소됐을 때 어떤 특징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과 탈중앙성이 떨어져. 근데 노드 수가 증가하면 보안성과 탈중앙성은 반대로 올라가겠지. 또 성능이 저하되는 확장성이 높다는 게 여기서 말장난치기 좋은 것들이다. 그래서 기술 변화 없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노드 수를 제한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나. 노드 수를 제한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규모로 채택 못하고 있다. 현실이죠.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게 극복되는 순간 블록체인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도 이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노드가 저장되는 과정, 첫 번째 시험의 포인트, 공개성과 비공개성의 차이, 그 다음에 무결성과 묶어가지고 보안성, 탈중앙성, 그 다음에 확장성,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4개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랍니다. 학생의 판단 결과, 학생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네요. 1번,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거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글이었으니까 가능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체인의 구조를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응용 분야는 전혀 나오지가 않았네. 판단 결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체인의 기술의 장점, 아까 장점 열거됐었지.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 얘는 맞지만 경쟁 양상은 또 나오지 않았네. 판단 불가능하네. 맞죠.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 증명의 한 예이다. 아니지, 반대지. 작업 증명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예라고 봐야겠지. 틀렸네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 이게 블록체인이잖아. 얘를 저장하는 컴퓨터는 노드라고 한다. 이거 나와 있었네요. 그 다음, 위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하네요. 승인 과정. 1번,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틀렸죠.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건 맞아. 근데
합의 알고리즘이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결정이 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된다. 모든 블록이 아니지, 변경된 블록을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블록을 얘기하겠죠. 3번,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가장 높다. 틀렸지. 우리가 방금 앞에서 다 얘기가 됐었던 것들. 4번,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고, 5번, 블록이 블록체인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블록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검증을 거치고 나서 연결할지 여부 승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고, 3번, 기억의 이유. 기억은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일부가 지워지더라도 복원이 용이하다는 내용인데, 1번,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다. 변경이 쉽지 않다 했어 아까. 2번, 블록체인이 여러 노드들에 중복 저장된다. 답은 2번. 3번,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틀렸죠? 승인 과정에는 모든 노드가 참여했었지. 4번,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한다. 원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필요가 없었지.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드들이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거치잖아. 그런 승인 과정을 진행하고 나서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기억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4번,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 제한돼 있죠. 비공개형이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대. 그러니까 승인 과정에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린다는 얘기지.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얘기야.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 무결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 공개형이지. 비교지만 거죠. 그래서 A 업체는 비공개형, B 업체는 공개형이라는 걸 알고 푸시면 되겠지. 그래서 노드 수 제한이 있냐 없냐, 요걸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보기에 나오면 이걸 먼저 해야 돼. 공개형이냐 비공개형이냐 결정이 돼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비교가 쉽지. 지금 요거 낸 거라거든. 봅시다. 1번,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지겠군. 아니죠, 확장성이 높아지는 거죠. 2번,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아니라니까 보안성이 높아지는 거야. 3번,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감소하면 성능이 높아지고 탈중앙성이 낮아지겠군. 그치, 공개형이니까.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고. 틀렸죠? 비공개라니까. A가 비공개, B가 공개라니까.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겠군. 5번, A 업체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겠죠. 공개형과 비공개형인데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겠군이 아니고 낮겠군이겠지. 답은 3번.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도 낼 거리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아까 제가 4가지 정도 말했죠. 노드에 저장되는 과정과 비공개형과 공개형의 차이들, 그 다음에 무결성부터 해가지고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까지 각각의 특징과 개념, 그리고 노드 수가 감소하냐 증가하냐에 따라서 탈중앙성, 보안성, 무결성, 확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관계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적용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